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 신드롬이 낳은 경제효과가 무려. 노벨문학상이 지니는 의미.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업가 및 공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6개 부문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집니다. 한강 작가가 수상한 노벨문학상은 2024년 기준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러디어드 키플링, 로맹 롤랑, 조지 버나드 쇼, 펄벅,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알베르 카미, 사뮤엘 베게트, 주제 사람하고, 귄터 그라스, 르 클레지오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역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뿐 아니라 노벨상 역사 123년 만에 첫 아시아 여성 작가 수상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한강 작가 이전의 아시아계 작가는 단 6명입니다.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중국의 모엔, 그리고 중국계 프랑스 작가 가오싱젠과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을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고 작년에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임을 공고히 했는데요. 유럽계 나이든 백인 남성 작가가 주를 이루는 노벨문학상의 특성상 한강 작가의 수상은 10년은 이르다는 분위기였기에 이번 수상 소식은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벨문학상의 상금은 비과세, 상금보다 커질 인세.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증서, 그리고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4억 2천만 원가 수여됩니다. 상금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 94%, 당시 미화 기준 약 440만 달러로 만들어진 노벨재단의 기금에서 나오는데 한 해 기금이자 수입의 67.5%를 떼어 분배하기 때문에 매 상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벨상 상금은 1949년에 삭감된 뒤 계속 증가해서 1000만 크로나까지 올랐다가 2012년 재단의 재정 사정 악화로 800만 크로나까지 줄었다가 이후 900만, 1000만, 1100만 크로나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노벨상 상금은 전액 비과세라는 사실.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남은 20%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 세금은 1원도 안 떼고 전액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향후 한강 작가는 노벨상 상금보다 더 큰 수익을 책 판매 수익으로 올릴 전망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부터 10월 14일 오후까지 국내 3대 서점 집계를 보면 예스 24 33만 부, 교보문고 31만 3천 부, 알라딘 20만 부 1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0만 부가 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점 재고와 유통 플랫폼 쿠팡을 통해 판매된 작품까지 치면 100만 부에 이미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서점 집계상 100만 부가 넘는 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정가 1만 5천 원 중 작가 인세를 10% 안팎으로 보면 책 100만 부, 판매에 따른 인세만 거칠게 잡아도 15억 원에 달해 상금을 상회하는 셈입니다. 전자책 인세, 해외 판매 인세 등을 생각하면 더 어마무시합니다. 한강 신드롬이 일으킨 낙수효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강 신드롬을 일으키며 각종 낙수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상 직후부터 사람들이 서점 오픈런까지 하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가의 대표작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싹쓸이하며 노벨문학상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는 기쁨을 누리는 중이고요. 수상 직전 나흘 대비 종이책 기준 판매가 2240배 증가, 외국 도서는 160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의 저서 또한 판매가 증가했고요. 한강 작가와 같은 날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도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약 120배 증가했습니다. 침체돼 있던 한국 문학계의 일약 활기가 도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인쇄 제본 업체들도 주야간 이교대로 24시간 인쇄기를 가동할 만큼
간만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저서가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출판을 위한 종이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덕에 제지업계도 달아오르고 있죠. 업계에선 책 50만 권을 출판할 경우 백상지 도서용 고급 종이 300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니 100만 부엔 600톤 이상의 백상지 출하가 요구되는 셈입니다. 도서 출판 관련주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스24의 주가가 이날 1910원 29.94% 오른 8290원의 거래를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 거래일째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한세 예스24홀딩스, 예림당, 삼성출판사, 밀리이서재 등도 동반 급등하고 제지 관련주인 한국제지도 29.93%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 전자책 플랫폼 부기호 지분 100%를 보유하며 자회사로 둔 맥스트도 18.64% 급등했습니다. 한강 신드롬 효과는 음원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과거 노래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한 악동 뮤지션의 2019년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원래도 스테디 송이긴 했으나 한강 신드롬의 여파로 4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실시간 음원 차트 12위, 지니뮤직 실시간 차트 17위 등에 오르며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헌책방, 동네 책방, 톡소 모임 등 책 관련 장소와 업장, 플랫폼이 간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이 위치한 서촌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낙수 효과를 누리는 중입니다. 한강 작가의 초판 사인본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십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올 만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연평균 독서량이 2023년 기준 3.9건이라는 사실과 자라나는 10대들이 디지털 매체 과사용과 독서 부족으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한강 신드롬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부디 이 신드롬이 꾸준히 지속되어 독서 문화가 자리 잡고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축하드립니다. 출처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 신드롬이 낳은 경제 효과가 무려. 작성자는 대신증권이었습니다.